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휴온스 금산에 있는 공장에 도착을 했는데, 휴온스가 PS 브레인 플러스 생산을 하는 공장이거든요. 저희 브로리코 원료를 넣어서 휴온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정기 배송 고객자 수가 점점 늘어서 저희가 지금 3차 재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질문 드릴 게 저희 고객분들께서 평소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여기 휴온스 연구원 분들이시고 팀장님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먼 길을 운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휴원스 푸디언스에서 제품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감입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품개발팀 팀원 역할하고 있는 연구소 김민정입니다. 영상을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쉽지 않으셨을 텐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객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이 고객센터 통해서 많이 질문이 오시는데,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많이 질문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드시면 안 된다, 폐기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워낙 요즘에 정보도 많고 유튜브에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 섭취를 해도 되는지.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유통기한이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먹지 않았어도 보관 중에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약간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는 없지만 폐기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지나도 섭취해도 문제는 크게 없어요. 성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영양을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났으면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데, 요즘에 영양제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 비타민도 있고 뭐 오메가도 있고 워낙 종류도 많고, 그런데 이런 많은 종류의 영양제들을 한 번에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뭐랑 뭐는 그 음식의 궁합처럼 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양제에도 그런 게 있는지. 영양제 종류마다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카로티노이드계 또는 락토페린, 녹차 추출물과 같은 물질들과 함께 혼용해서 섭취하지 말라고 되어 너무 있고요. 어려운데요. 카로티노이드계요? 카로티노이드죠. 저희 네. 베타카로틴이나 네.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음. 원료를 그 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네,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말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즘 많이 드시는 차전자피 같은 경우도 식이섬유가 80%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제품도 물과 닿으면은 팽창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장 여기 안에서도 팽창을 하면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시고 섭취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네랄 같은 경우는 저희 멀티비타민 안에 있는 미네랄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은 이제 서로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보통 한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섭취 용이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칼슘을 먹었으니까 4시간 뒤에 마그네슘을 먹어야지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섭취 용이를 위해서는 한 번에 먹어도 솔직히 무해하나 섭취율을 높이고 싶다면 따로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섭취율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네, 그렇죠. 흡수력 때문에. 흡수력 때문에. 네, 이제 흡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칼슘이랑 마그네슘. 네, 분자가 큰 것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식이섬유가 네.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네.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방해할 수 있다. 수도 네. 있다라고. 네. 또 다른 종류로는 뭐 글루타치온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네. 글루타치온도 아미노산 계열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계열이랑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면 좀 저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알고 있고요. 글루타치온이 아미노산 그 단백질 계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유 같은 아미노산과 것도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건가요? 같은 시기에 같이 먹지 말라, 아니면 저해한다,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정도이지 꼭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따로 드시면 더욱 더 흡수에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따로 먹었으면 좋은 거는 유산균하고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왜냐면 프로폴리스가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의 유산균은 생균이잖아요. 그쵸. 아. 그 균을 저해했기 때문에 유산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 두 개는 좀 따로 드시는 걸 저희가 권장하고 있어요. 그 향균 작용이 그 유산균도 이제 죽이게 되는. 네, 오히려 더 좋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네. 둘 다 저해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네. 두 원료는 따로 먹는 게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랑 프로폴리스는 따로 네. 따로 주는 게 항균 좋고. 효과를 주는 것들은 따로 섭취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또 생약 성분들 보통 홍삼 몇 개월 드시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간 수치를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져 버리면은 장기간 섭취하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생약 성분을 오랫동안 섭취하시지 말라. 네. 그리고 그게 그 종류가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좀 피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몇 맞습니다. 개월 뭐 네. 이렇게 섭취하시라라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마다도 그렇죠. 다르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간 수치를 체크를 계속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연구원으로서 그러면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생약 성분 보통은 6개월 드셨다 하면은 3개월 정도는 쉬시라 뭐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나요?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렇게는 안 하고요. 가끔씩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일단 의사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라고 하시고요. 저희 한 6개월 정도 먹으면 한 달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다 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오래 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잠깐 간이 쉬는 시간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좀 안 좋다는 게 있다든가 그런 건 혹시 있나요? 제가 예전에 음식 궁합에서 뭐 멸치 같은 거랑 시금치랑 뭐 같이 먹으면은 그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네. 말씀드렸던 볼륨이 큰 미네랄들. 시금치의 칼륨?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흡수 경쟁을 한다? 네. 또 셀렌하고 비타민하고도 같이 PC 먹으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셀렌도 화학 성분이냐 또 이제 천연 성분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셀렌에서 뭐 이제 결정이 생겨서 침전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것도 좀 많이 먹어야지 일어나는 거고 같이 드셔도 크게 무방하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네. 셀렌이라는 건 제가 좀 못 들어봐서 그거 어떤? 셀레늄이라고 셀레늄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요즘에 원료들 보면 건조효모로부터 유래된 원료가 많거든요. 셀레늄은. 그 성분은 거의 같이 먹어도 이제 침전이 안 생긴다고 하니까 보통 그래서 요새 셀렌은 아질산 셀륨 나트륨이 있는데 그 제품보다는 건조 효모로 만든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요새 많이 찾다 보니까 네. 조금 천연적으로 그리고 이상이 없는 쪽으로 많이 저희가 원료를 서칭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영양제 섭취 시간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먹는 게 좋은지, 식후에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자기 직전에 먹고 자는 게 좋은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종류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보통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란 게 장 건강에 따라서 다르고 만약에 불편하면 드시면 안 되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그렇거든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타민 C 공복에 드시면 좀 쓰라리잖아요. 그런 게 첫 번째 있을 거고 또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를 드셨을 때 속이 좀 쓰리다, 안 받는다 싶으면은 그분은 그렇게 네, 식사를 섭취하시고선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타민C 같은 거 공복에 먹어도 난 괜찮아 하시는 분도 사실은 식후에 드시는 게 더 나은 건가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흡수할 때는 거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섭취해서 같이 소화시키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먹는 게 좋은데 요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위산 때문에 속이 쓰라는 경우가 있어서 난 속쓰림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 괜찮은데 웬만하신 분들은 식사 도중이나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비타민C를 공복에 먹는 게 원래 좋군요. 근데 요즘에 속이 쓰라리신 분을 위해서 네네. 리포좀화된 비타민 C라고도 그런 원료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먹으면 좀 덜 쓰리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인 네, 중성 거죠. 비타민이요. 네. 근데 공복에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니 나는 좀 속이 쓰린데 그래도 공복에 비타민 C를 먹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제 중성 비타민을 찾으시는 거죠. 공복에 네.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돼서 그러는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어쨌든 공복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중성 비타민을 드시면 된다.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에 이제 웬만한 영양소는 그냥 식단으로도 충당이 된다고 하던데 멀티비타민을 이렇게 평소에도 식사도 하시고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런 분들 외에 요즘에 이제 몸 만든다고 아니면 이제 식단 관리한다고 닭가슴살, 고구마 이렇게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게 멀티비타민인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저희가 비타민류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몸 만드실 때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는데 균형 있게 솔직히 섭취하지는 못해요. 이 제품에는 비타민 A, B, C, D 다 챙길 수는 없으니 종합 비타민을 같이 드시는 게 조금 더 건강에도 좋고 아침 걸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웬만하면 챙겨 드시는 걸 저희는 권장하고 있어요. 요즘 식단이 잘 돼 있고 하더라도 결핍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멀티비타민 같은 건 챙겨 드시면 좋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 끼니마다 생선을 챙겨 먹지는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생선 어휘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네. 같은 경우는 저도 꾸준히 챙겨 먹거든요. 네. 느낌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메가3 안 먹은 날은 좀 뾰루지가 나는 것 같고 그러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랑 유산균은 꼭 챙겨 먹고 오메가3, 유산균 이런 네. 거 챙겨 드시고 계시고. 네, 차장님 뭐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군을 챙겨 먹고 있거든요. 중성 비타민. 네, 그거 드시고 그래서 계시고. 챙겨서 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는 또 글루타치온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심도 네. 많이 생기고 있고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좀 역한 냄새가 많이 나는 또 건조효모로부터 또 그거를 추출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한 14% 글루타치온 함유된 원료만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요. 근데 최근에는 50%까지 끌어올리고 또 이거를 좀 더 흡수를 더 잘 되게 하려고 리포조마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98%까지 끌어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98%가 좀 향이 덜 역하거든요. 덜 역해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끼리도 조금씩 그거를 이렇게 털어 먹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섭취에 용이하도록 아니면 섭취가 좀 더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원료를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좀 쉽게 섭취하도록 원료들이 계속 개발하고 발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이 분말 형태인가요? 네, 네. 정말 원래 글루타치온은 저희 의학 원료이기 때문에 네. 식품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건조 분말로 나오고 있고요. 단일로 이렇게 추출한 그거는 사용을 못하고요. 그거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건조 효모로서 섭취를 한다. 네, 사람들이. 그렇죠.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노산 계열이고요.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신데렐라 주사? 미백 주사라고. 미백 주사라고 네. 그래서 여기 주사를 맞아가지고 얼굴 하얘지는. 하얘지는 그러니까 역할. 피부에 많이 좋아지고 또 글루타치온이 간에도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숙취 해독 해소용으로도 부작용. 많이 쓰고 네. 있어요. 먹어야겠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으면서 네네. 이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루타치온이 조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편이에요. 간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남녀노소 다 많이 쓰는 이유가 남자들은 해독작용으로 많이 쓰시고 여성분들은 피부 쪽으로 많이 네.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에 번외 질문처럼 있었던 건데 현대인들한테 좀 가장 많이 결핍되는 영양소? 영양분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영양제 같은 걸로 챙겨 드시면 좋다. 이런 게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메가3 오메가3? 네. 생선을 계속 몇 끼니마다 먹을 순 없으니까. 네, 그렇죠. 뭐 비타민 D도 요새 많이 구매를. 햇볕을 많이 안 보이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비타민 D.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휴온스 연구원 분이랑 팀장님 모시고 영양제 관련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